과연 어느 원을 보내야 할까? 우리 아이 어떤 원에 보내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시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한다린입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지금까지 제 모든 영상들은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제가 새로운 카테고리를 열어서 부모님들께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 또한 함께 올려보려고 합니다. 네, 부모님들이 이 시기쯤 되면은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바로 내년 준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처음 학교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접수를 다 받는데요. 제가 살짝쿵 들어가 봤더니 11월 1일부터 우선 모집이 시작되고 11월 15일, 16일부터는 일반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사이트 상에서는 그런 일정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이트 오픈일은 10월 29일이라고 해요. 정말 코앞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원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께서 내가 어떤 원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간 우리가 지금 이동이 있는 어떤 시기예요. 11월부터는 어떤 거를 우리가 결정을 하고 내년에도 지금 다니는 원을 계속해서 보낼 것인가, 또는 아니다, 나는 좀 다른 원에 보내고 싶다, 이런 거를 일단은 1차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다른 원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그러면 다른 원, 어느 원을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정말 다양한 그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은 이제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의 그 상위 연령의 학급이 개설되어 있지 않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5살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6살에 보내고 싶은데 그 우리 아이를 보내는 어린이집에 6, 7세 반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 이제 충분히 보냈어.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조금 유치원의 경험을 줘야 되겠다 하고 약간의 유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한테 뭔가 이제 새로운 경험을 주고자 다른 원을 선택하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보내시는 그 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 보내는 원이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곳이 아니라 나는 다른 원에 보내야 되겠다 하고 다른 원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2, 3번의 경우 있죠. 네, 이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더욱더 좋은 원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한테 더 나은 경험을 하게 하고 싶고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게 하고 싶은 게 그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정말 좋은 원에 보내고 말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아마 많으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원을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수많은 경로가 존재하겠지만 대부분은 이 네 가지 경로를 통해서 원을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문입니다. 소문. 주변에 어떤 소문을 듣거나 또는 친한 지인이 아이를 보냈다거나 또는 지인의 지인이 보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럼 그 원 좋은 원인 것 같아 하고 보내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맘카페입니다. 네. 부모님들 아시죠? 부모님들 이제 각 지역의 맘카페는요, 정말 영향력이 굉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맘카페에서 어떤 부모님이 어떤 유치원 어때요? 또는 어떤 권에 있는 유치원 어떤가요? 어떤 원들이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비밀로 쪽지로 보내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원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분 아주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그분들의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규모가 겉으로 볼 때 정말 크고 그리고 아주 화려해 보이는 그런 시설 또는 화려한 행사를 많이 해서 우리 동네에서 보는데 지나가다가 저 원은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도록 겉으로 보여주는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 또는 이제 외부 강사가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들은 곳, 그런 곳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요, 대학 부설이라든지 아니면 이름이 알려진 어떤 브랜딩화된 그런 원 있죠. 이름만 들어도 저 원 유명한 원이야, 저기 굉장히 잘하는 원이래, 이렇게 인식이 된 그런 원을
그 좋다라는 그 어떤 인식에 의해서 신뢰를 하고 보내시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경로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지인들을 보면요, 이런 경로를 통해서 결정을 했을 때 일부는 만족을 하고 일부는 또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기의 결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요즘에는 특히나 어떤 원에 들어갔죠, 일단.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다른 원을 중간에 옮기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 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기자 순번에서 밀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좋은 원은 이미 대기자가 정말 빽빽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좋은 원에 바로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유아교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부모님들이 후회 없는 원을 선택하기 위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요, 특별활동이 아니라 그 원의 특색이 무엇인지 알아보기입니다. 네, 특별활동과 그 원의 특색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 특색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교육과정이에요. 지금 현재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나라에서 이제 정해진 교육과정이에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2019 개정 누리과정입니다. 2019 몇 년 전이죠? 네, 불과 이제 몇 년밖에 되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나오고 나서요, 많은 원들이 조금이나마 적용해 본 시기는 대부분의 원들은 2020년도부터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조금씩 적용해 가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2020년은 불과 1년 전이죠. 네,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굉장히 과도기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과도기 중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인 초창기를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면은 감이 오실까요? 네. 그리고요, 또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아 주도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각 원에서 정한 틀대로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적혀져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틀을 정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정말 갭이 크게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말 믿지 않아요. 어떤 원에 갔더니 이제는 나라에서 교육과정이 이제 통합돼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어딜 가든지.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똑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거는 똑같다는 건 같은 교육과정 아래에 있다는 게 똑같다는 말이지, 그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다녀본 결과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모든 어린이집과 모든 유치원은 다 개별이에요. 정말 개개인의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도 똑같은 데가 없습니다. 정말 모두 다 달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각각의 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원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경험하게 되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원이 정말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결돼서 저는 특색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색 프로그램은 또는 특색은 이런 거예요. 그 원만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자,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감성 프로그램, 이렇게 좀 사회정서 학습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특색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는 이런 것도 돼요. 숲 교육 같은 거, 숲 프로그램을 해서 맨날 숲에 나가요. 그런 원도 있고, 또는 예술 프로그램, 또는 몬테소리, 또는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 또는 요즘에 이제 놀이중심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본격적으로 하는 원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아이들의 흥미에 의해서 뭔가 주도되고 놀이하고 뭔가 이런 놀이중심을 크게 깊게 하는 원이 있고요. 놀이중심 되면서부터 프로젝트식의 수업 운영을 하는 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게 그 원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뭔가 특이점, 뭔가 강점이죠. 부모님들께 우리 원은 이런 거를 해요. 우리 원은 이런 것도 아이들하고 한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원 좋아요라고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색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중요한가? 잘 보세요. 아이들이 등원해서 귀가할 때까지 그 원에 있어요. 그리고 물론 중간에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특별 활동 시간도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은 정말 길어봐야 30분.
60대에서 1시간 내외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뺀 나머지 정말 5, 6시간 동안 아이들은 그 원에 있는 모든 교육을 다 흡수하게 돼요. 그 원의 스타일대로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배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의 특색은 정말 중요하고, 아이들한테 그 특색이 다가갔을 때 어떤 교육적 효과가 나올지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 특색을 보고 결정하시는 건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과정하고 특색하고 뭐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냐,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다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언어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아예 특색으로 정한 이유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부모님들. 네. 선생님들이 준비할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원마다 놀이중심을 들어가는 깊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 2차, 3차로 들어간 원에서는 특색을 같이 병행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정말 깊게 놀이중심을 매일매일 잘 관찰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는 원의 경우에는 그냥 그거 자체로도 정말 아이들에게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특색은 정하지 않고 그거 자체가 특색으로 밀고 가는 원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인데요. 제가 이렇게 본 결과 좋은 프로그램들을 다 따가지고 본인들 원에서는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요,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은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외부 강사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그걸 진행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너무 많죠.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입장으로는 한 가지 특색을 하기에도 사실은 버거워요. 왜냐하면 특색이라는 거는 그 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1주일이건 2주일이건 하나의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거든요. 교사가 그거를 따라가야 되고요. 이 특색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거를 수업하죠. 그럼 결과물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즉, 그러니까 뭐 어떤 활동지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아이들하고 했는데 어떤다더라 하고 평가를 적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해야 되는데,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면 교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그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는데 정말 급급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너무 그 프로그램만 보고 달린다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물론 다 잘하는 원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엔 이제 제가 특색보다는 덜 중요하게 여겼던 특별활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활동은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 외부 강사가 오셔서 하시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보통 이런 거죠. 체육 또는 퍼포먼스, 영어, 어떤 뭐 뮤지컬, 아니면 음악 프로그램, 바이올린, 수영, 태권도, 발레 뭐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특별 활동이라고 해요. 이게 특색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에 가서 물어볼 때 여기선 교육 프로그램 어떤 거예요? 하고 물어보실 때는 교사들이 인식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특색을 말하는 거고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때 특별활동을 궁금해하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외부 강사가 어떤 분이 오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던지, 아니면 특별활동은 어떤 거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고, 이 외부 강사가 많이 오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외부 강사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온다, 그럼 저도 그런 원은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애들이 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줄 필요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외부 강사가 일주일에 한 3번이나 4번 오는 걸로 적당하다고 봐요. 5일 오잖아요. 그 중에서 한 3번인데 오후 시간에 배정이 되게 돼요, 이 외부 강사는. 그리고 오시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지내다 가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외부 강사는 체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그냥 다양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음악 프로그램 하나, 또는 뭐 다른 뭐 동적인 프로그램 하나, 이 정도면 저는 사실 족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께서는 여기에 학습적인 것까지 어떻게 끼워가지고 영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외부 강사가 오면은 좋다고,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잘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동적인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외부 강사가 오는 시간은요, 아이들이 어떻게든 그 지시에 따라야 돼요.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거를 뭔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외부 강사가 정말 많은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두 개의 외부 강사가 오는 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애가 그 오후 시간에 외부 강사가 오는데 오후 시간 동안 밥 먹고 피곤한데 오후 시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또는 앉았다가 일어났다 어쨌든 다른 사람의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몸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자기 자율적으로 이렇게 신체를 움직이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 강사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지도를 계속 받게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막 아이를 묶어놓는 것 같은 그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부 강사 많이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물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하루에 한 개면 족하지 하루에 2개 정도 되는 원은 저는 아이들이 지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아이인 경우에는 이 외부 강사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어떤 아이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어떤 아이가 우리 아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저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해 드렸지만 이런 특별 활동으로 모든 걸 선택하시기보다는 이건 고작 하루에 와봤자 20-30분 뿐이에요. 부모님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원의 특색, 우리 아이한테 스며들게 될 교육이 무엇인지를, 네, 이거 진짜 몇 시간 동안 하루 아침부터 갈 때까지 이건 한 고작 20-30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중시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요,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는 원인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 좋다라는 소문을 듣고 보냈는데 우리 아이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죠. 그것은 바로 성향이 맞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앞서서도 얘기해 드렸지만 원들은 각각 달라요. 굉장히 이제 유기체적인 존재예요, 원들은. 그래서 정말 사람과 같거든요. 다 성격적인 그런 어떤 특성들이 정말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가 이 원과는 성격이 잘 맞을 수도 있고 이 원과는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성향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크게 이제 성향을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 동적인 아이인가,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바깥에 놔둬도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 아이인가를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 2번째는 우리 아이가 굉장히 조용하고 정적인 아이라서 뭔가 탐색하고 앉아서 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는 아이인가, 이것도 원의 스타일에 따라 많이 나눠지기도 해요, 사실은.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우리 아이가 굉장히 민감한 아이인가, 그리고 4번째는 우리 아이가 굉장히 소심하고 느린 아이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성향들을 조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성향이 어떤가. 부모님들 대부분 잘 알고 계시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는 원을 선택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우리 아이가 굉장히 동적인 걸 좋아하고 가만히 못 있고 뭔가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외부 강사가 많이 오는 특별활동이 많은 원을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특별활동이 굉장히 동적인 거로만 채워져 있다면 괜찮겠지만 대부분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다 섞여서 들어가는데, 제가 얘기해 드렸죠. 동적인 아이들은요, 대부분 어떠냐면 이 대입단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앉아서 지시를 따르는 걸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주는 원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유롭고 싶어 하는데 자꾸 외부 강사 끼고 어떤 활동 끼고 어떤 학습지 자꾸 하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원에서 정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우리 아이가 굉장히 이제 에너제틱하고 동적인 걸 좋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별활동이 좀 적은 거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원의 분위기가 어떤지, 선생님들이 조금 자유롭게 하는 편인지,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원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하는 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굉장히 조용한 내성적인 아이예요.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아이를 좀 바꾸고 싶어. 그래서 이번엔 되게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한대. 앞에 나와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 원으로 선택하시는 부모님도 또한 계세요. 어떻게 보면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봐온 결과 아이들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 그런 게 많이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만한 전략은 다른 전략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런 원 자체를 그런 원으로 선택하는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굉장히 느리고 소심하고 언어 발달도 느려요. 그렇다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부모님이잖아요. 교육 프로그램 뭐 그런 거 다 신경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원을 선택할 겁니다. 교사 대 원아 아이의 비율이 적은 원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느리고 우리 아이가 소심하다는 건 먼저 어른한테 다가와서 말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그리고 많이 도와주고 많이 봐줘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내본 결과 정말 유아 숫자가 적으면 교사가 잘 보게 되었고 더 그 아이랑 한 번 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거든요. 그 아이가. 그런데 정말 인원수가 많은데 보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가려질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 아이한테 교육적 효과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보다 우리 아이한테 조금 더 그냥 환경적으로 관심을 더 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선생님, 즉 교사 대 유아 비율이 정말 낮은 그런 곳에 보낸다면 우리 아이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많아지는 거죠.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신경 써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 성향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원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말 이제 탐구력이 좋고 학습적인 걸 하는 걸 재밌어 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원에서 한글이나 수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보내도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그렇게 원에서 학습지적으로 한글, 수, 한자, 자격증 따게 해준다. 이런 거 굉장히 애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육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한글, 수, 이런 거 하는 데 있죠. 그거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애들이 그걸 너무너무 이제 지겨워하거나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이제 제가 봐온 결과 애들 조금 여유를 두면은 그 관심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그냥 바싹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간 이제 그런 원을 선택하셨다가 이제 실패하시는 부모님들 또한 계세요. 애들이 막, 그것 때문에 원에 가기 싫다. 나는 그 학습지 하기 싫은데. 그리고요, 그렇게 이해의 정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지를 한다고 그 애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아이 발달 수준이 아직 거기까지 안 갔는데 자꾸 그걸 하라고 하면 애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 이것도 어떤 성향에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시고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는 원을 선택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들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부모님들이 후회 없는 원을 선택하기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4가지 중에서 2가지를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활동이 아니라 그 원의 특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그리고 2번째는요.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는 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2가지밖에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요. 굉장히 영상이 길어졌죠? 네. 그래서 나머지 아주 중요한 2가지가 남았어요.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